내가 기업의 대표다! 라고 가정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문제 해결형 인재일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 툴들은 말 그대로 실무자의 제2의 지능, 제3의 지능처럼 활용될 거예요. 내 자녀를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래 ITV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항상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크든 작든 뭔가 늘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 기존에는 마음 카페를 주로 찾아가거나 주변 지인에게 먼저 카톡을 날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챗GPT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장점은 뭘까요? 대답이 빠르죠. 또 전문적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요. 게다가 공짜로 쓸 수 있어요. 학부모인 저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쪼로록 인공지능에게 달려가는데 미래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컨설팅 회사 맥킨즈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70%가 AI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기사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읽으면 AI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 중요한 자질로 부상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업에서 신입보다 경력을 더 선호하는 이유 아시죠? 항상 비용 문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경력직이 보유한 실무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선호해요. 게다가 퇴근하지도 않고 연중 무휴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실무 경험도 부족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약한 신입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죠. 내가 기업의 대표다라고 가정하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앞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성형 인공지능 툴들은 말 그대로 실무자들의 제2의 지능, 제3의 지능처럼 활용될 거예요. 앞서 언급한 맥킨즈의 한 연구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근로자에게 초능력을 부여한다라고까지 말했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인공지능과 디지털로 체질을 전환한 공교육. 이미 터진 강둑을 호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존처럼 국영수 성적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새로운 시도들과 계기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가정교육이라는 게 행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부모가 긍정적인 본보기가 돼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응용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문제 정의. 육하 원칙에 따라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듯 보여도 아이가 느끼기에 결국에는 걸림돌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육하 원칙을 사용해 글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2단계 정보 검색.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차근차근 이해해 봅니다. 1단계에서 글로 표현한 문제가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입력창, 즉 프롬프트에 적어줄 내용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네이버나 구글창 띄워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일이 폭풍 검색해서 링크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다 읽어보는 노가다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키워드가 아니라 사건의 맥락이 들어있는 문장을 통으로 넣어서 빠르게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챗 GPT나 코파일럿 아무거나 열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어 라고 육하 원칙에 맞춰 정리한 문제의 개요를
프롬프트 창에 적어줘요. 그런 다음 하나씩 필요한 질문들을 순서대로 해보는 거죠. 만약 내 자녀가 친구와 사소한 갈등이 있었다면 내 아이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등을 다각도에서 차근차근 물어보는 거죠. 3단계, 정보 선택. A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그 근거들을 체크합니다. 그렇게 생성형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들을 꼼꼼히 읽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아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 마음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죠. 다만 선택한 게 논리적으로 개연성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최종 선택을 하기 전에 팩트 체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점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할루시네이션, 거짓 정보의 문제 다 아시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단계에서는 네이버 검색창이나 구글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꼭 전문 정보에서 더블 체크를 하셔야 해요. 4단계 정보 평가. 아이가 선택한 해결책에 대해서 부모가 함께 토론해 보는 겁니다. 이 단계가 사실 압권이죠. 부모님께서 아이와의 사고력 토론, 하브루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브루타 대화 토론의 목적이 설득력을 갖춘 사고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부모들의 발문력, 즉 사고를 이끌어내는 질문력이 절대적으로 빛을 발하는 시점입니다. 아이가 선택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놓고 그 해결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또 그 해결책이 가져올 수 있는 후속 문제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토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다시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2단계로 돌아가면 되죠. 어쩌면 1단계인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4단계 과정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경험시켜 주세요. 예를 들면 주말마다 가족 회의를 한 다음 회의에서 떠오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같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죠. 참 주의할 점이 있어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혼자 사용하게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인이 시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부모가 직접 시연하면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시켜주게 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인 할루시네이션, 즉 거짓 정보를 내뱉는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정답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미래아이TV는 초중등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